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7일입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네요. 12월이구나, 11월이구나 라고 생각했지 벌써 연말이 다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2020년은 정말 정신없이 한 해를 그냥 삭제시킨 것처럼 지나갔고, 사실은 우리 사업자, 태양광 사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신 시기였죠. 안타까운 얘기는 힘들수록 그 상황에서도 정말 그거를 마른 오징어 물 짜는 것처럼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놈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REC랑 S&P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알아야 수익성을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시간 수익성 변동 폭들을 보셔야 되는데,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 포털에 가시면 사실 오늘의 REC 시장에서 매주 2번씩 변경되는 REC 금액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12월 15일 화요일날 진행됐던 건데 35,000원에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저희 카페에도 관련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이제 실거래 진행되는 것들을 회원분께서 올려주셨는데 36,700원, 화요일날 35,000원이었는데 지금 목요일날 36,7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오르는 추세죠. 그런데 사실 얼마나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것들. S&P는 그러면 지난달에 11월 저희가 가중평균 가격을 50원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2011년에 준공한 발전소가 지금까지 10월 달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매출이 제일 적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매출이 제일 적습니다. 발전을 한 이래 발전량도 워낙에 적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발전량도 많이 떨어졌고 S&P가 너무 많이 폭락을 해서,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50원 정도 적용을 받았는데 제가 12월 거를 서치를 해봤더니 12월 평균가가 지금 한 67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 지난달에 거의 바닥을 찍지 않았나? 라고 예상이 되는데, REC는 사실 바닥이 아니죠. 제가 사업자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똑같은 99kW의 발전소인데 매출이 다 다릅니다. 어떤 발전소는 3,200만원이 나오고 어떤 발전소는 4,000만원 넘게 나오는 데들도 있죠. 불과 지금 뭐 몇 년 안 나온 발전소들이겠지만, 그런데 지금 준공되는 발전소들은 장기거래 계약이 안 되어 있다면 1,500만원, 1,600만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 나오면 잘못되고 2,500만원이 나오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사실 그 사업 판단을 사업주 본인께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되게 안타까운 게 REC 현물 금액들도 떨어지고 S&P들도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업자분들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판매 문의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매매 업무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거든요. 정말 비용을 많이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연간 매출이 3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5억 이상을 받고 판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는 사람도 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브로커들이 되게 많이 다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하고 다닙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준다라고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업자분들께서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놈도 거기 어디 가서 사기치지 않으면 못 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자분들도 냉정하게 지금은 좀 따져보셔야 돼요. 기회가 손실비용으로 나온 것들은 빨리 털고 나머지 비용들을 정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마이너스가 계속 나가면서도 지금 뭐 거치기간이라 안 하고 계신다라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장기거래 계약 왜 안 들어가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규 사업자분들 지금 뭐 분양을 받으려고 그래요. 분양 받는 거 좋은데 130km, 150km, 180km 분양을 받는다? 아니면 FIT가 무조건 된대요. FIT가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도 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사업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공업체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준다? 분양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분양회사는 계약서 도장 찍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소개만 하고 나가는 거니까. 시공회사에서 발전소 건설이 제대로 안 돼서 발전량이 떨어진다.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매출이 나오는 것들은 설비가 제대로 완공이 되고 발전 시간이 3.8시간 이상 최소 나와주고,
장기 거래 계약이 되어 있는 발전소들은 사실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 거래 계약도 안 되고 발전량도 안 나오고 그러신 분들은 너무 힘든 상황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디에 크게 얘기를 할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전 영상들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은 120~130개가 넘게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해보세요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드리고, 안정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RPS 정책 자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밴드에서 대태협, 태양광 협의회 구성하셔서 이제 건의사항들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 많이 따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1일 날 추운데 밖에서 고생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시는 분이 저희 카페에도 올라왔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REC에 대해서 부당함, REC 정책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112분입니다. 하반기에 RPS 입찰에 떨어지신 분만 해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겠다 하면서도 사실은 사업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지금도 요번 달 S&P가, 저번 달에 S&P 50원 적용 받으셨지 않습니까? REC 지금 현물 금액이 35,000원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공업체에서 분양업체에서 알아서 해준다 했는데 지금 나갔다. 사업주분들이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참여도 안 하시고, 사실 국민청원 들어가서 동의해주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한 분이 SNS 계정 4개로도 4번 정도 누를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1112명이 청원에 동의를 했다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업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생각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매출이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 사업체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선 이게 큰일 났다라고 느끼면 되게 늦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참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VPP 사업이나 가상발전소, 그리고 아리백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도 문의를 주시는 분 중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사업자들 수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문의를 조금 해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발전소는 사실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시스템이라 지금 대기업은 아니죠. 모 기업에서 이제 업체들이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쪽으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아리백도 마찬가지고 VPP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재원들을 모아놓고 그것들을 가상발전소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ESS 사업자들이 다 죽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ESS 사업자들도 무슨 조금 수익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REC 가중치를 5를 주면서 REC에 대한 포지션을 매우 크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에 대해서 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하는 업체들이 너무 폭리를 많이 취했고, 왜냐하면 수익성을 높게 얘기를 해야 폭리를 취할 수 있다 보니까 수익성을 너무 과도하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REC 포지션이 5임에도 불구하고 REC 금액이 3만원대로 떨어지면서 수익이 안 나는 거죠. 투자비는 너무 많은데. 이 사업자들을 살리지 않은 상태에서 VPP가 어떻게 될까요? 가상발전소 수요 공급 조절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아리백을 진행을 해서 내년부터 이런, 저희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런 산업들이 진행되면 REC를 판매할 수 있는 데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쉬운 예로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2013년, 12년, 13년 그쯤에 에코아이라는 기업 쪽 담당자분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엔이나 지금 외국 쪽에 탄소 배출권 거래를 등록할 수 있는 기업들, 첫 번째는 탄소 배출권은 거래 시장에 등록을 하고 10년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등록을 해서 22년까지 판매를 하던 25년에 등록해서 35년까지 판매를 하고 무조건 한 발전소에 10년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려면 인증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지금 그래서 모니터링 업체들이 되게 본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아리백이나 VPP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그 인증기관들에서 인증받은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그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 걸 꾸준히 모니터링이 검증받은 기업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추가적인. 그리고 그거를 등록하는데 등록 심사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는데 판매 비용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아리백도 좋고 VPP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REC를 판매할 수 있는 데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우리의 수익률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더 큽니다. 시장을 더 키워놓는 거고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진다는 건 중간중간 참여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거지, 지금 우리 판매 사업자처럼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처럼 맨 끝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극대화된다? 라는 건 찾기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랑 연관 있는 사업주께서 저에게 이번에 발전소를 하면 현물 시장으로 거래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내년부터 시장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설명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시장이 좋아지고 판매 루트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발전 사업자의 이익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장기 거래는 계약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10년 전, 15년 전, 12년 전에 설비를 한 사람들도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은행 좋은 일 시켰네 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장기 거래 계약에 FIT 시장에 들어갔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까지만 준공이 되면 판매 금액이 확정이 됐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형이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건물형이나 아니면 FIT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면 농촌 태양광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지금 업체들이 무조건 다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사업자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장들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사업자들, 지금 REC를 현물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지긴 되게 어렵습니다. 시장은 성장을 할 겁니다. 태양광 산업 자체는 성장을 할 거고 시장은 다양해질 테고 시장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높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장기거래 계약은 반드시 가셔야 되는 게 맞다. 지금 하반기에도 언론 플레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입찰을 한 번 더 진행을 한 해 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항의가 너무 심하죠. 그런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200명 정도 동의를 해가지고는 바꿀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떡 하나 더 준다 정도? 근본적인 시스템들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사업자분들은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려운 사업자들은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은 멈춰야 됩니다. 사실은 멈추고 판로를 개척을 해놓고 시장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FIT가 100% 정확하게 된다면 그 시장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REC 장기거래 계약을 선정을 된 다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년에 VP 사업이나 아리백 사업들이 활성화된다라고 해서 사업자들이 우리의 REC가 비싸질 거다, 아닙니다. 중간에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인증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그 기업들의 시장이 커질 겁니다. 희망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너무 구구절절하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렇다 보니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전화도 많이 받고 있고 상담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사실은 시공비, 나는 200km 하느라고 시공비가 5억이 들었는데 지금 매출이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해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놈들 들어와가지고 더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판단을 조금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듭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좋아질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뭐 저희는 장기거래 계약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공업체에서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해서 올바른 길을 가시도록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시공업체들은 시공하고 다 빠졌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상업적인 행동들을 하고 업무들을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자분들도 무조건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계실 게 아니라, 지금 현물거래 금액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올라갈지 모릅니다. 계속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빠른 판단하셔서, 지금 35,000원에서 37,000원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뭐 더 버틸 수 있는가? 5만원 이상 올라가긴 사실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카페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정보들을 바로바로 찾아보시면서 지금 금액들이 어떻게 변동이 돼가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 내 타겟 금액은 4만원이다. 4만원 정도면 내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에서 판매를 하실 수 있는지도 한번 따져보셔야죠. 무턱대고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영상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